DA62 요거는 이제 아소보 디폴트 기체에다가 이제 모드를 설치해서 여기 이렇게 삼각형의 회색이 붙어 있죠. 다른 기체들은 요 삼각형이 없는데, 요 삼각형의 의미가 이제 모드를 따로 설치를 했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기본 기체이기 때문에 뭐 모드를 설치는 했지만 좀 간단한 편이에요. K75에서 KIXD로 180마일을 비행을 해볼 거고요. 18이죠. 18을 98로 나눠보면 이게 100% 기름을 넣었을 때가 이제 98이거든요. 18.37 계산 18 기억하기 좋게 여기다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뭐 별다른 게 아니고 40에서 18.87을 빼면 21.13이 되죠. 비행을 마치고 남은 21.13%가 남을 겁니다. 뭐 여기서 기름을 좀 더 채워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할 거고요. K75에서 KIXD로 비행을 할 거고,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이제 ADA 웨스트 모아입니다. 그래서 VFR로 바꿔보면 여기가 그 원래는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구역이긴 하죠. ADA 웨스트 모아 7000피트.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선라이즈 선셋 해 뜨고 해 질 때까지는 이용을 제한적이죠. 이용이 제한적이긴 한데 아이고야.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항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IFR 비행일 때 항로를 따라서 여기는 이제 항로가 모하고요 안쪽에 있죠. 요런 이제 항로를 따라서 비행하는 건 안 되지만 항로를 벗어나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륙하자마자 뭐 상승하는 중이라던가 뭐 그럴 때는 아마 허용이 될 거예요. 50마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대충 했는데, low altitude airway, 여압 캐빈, 프레셔라이즈드 캐빈이 없는 기체라서 좀 낮게 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기다란 활주로는 웬만하면 이제 에어라이너들에게 양보를 해야 돼서 18번을 사용을 못하고 22번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EMP까지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여기는 바람 방향으로 볼 때 30번으로 이륙하는 게 더 적합하지만 이게 더트죠. 그냥 진흙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비트무스가 낫겠죠. 그래서 20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가 웨쌀로 들어가서 여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SLN 탑, SLN 탑, 이 월드맵 다루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배워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로그 부부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22번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IO브로 들어가겠죠. IO브, 그 다음에 팔로브 입력을 해놓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뭐 노아, 노아흐스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뭐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규 항로는 아니고요. 하여튼 화살표로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보통 이제 시드 스타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일반 통행형 항로인데, 뭐 가느다란 화살표가. 근데 이제 화살표 방향이 실제 항로의 방향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구름이 좀 있고, 이게 아마 컨벡티브, 이 경계면에서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어프로치 중에 경계면이 있죠. 여기는 뭐 순항 중이라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프로치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얘가 좀 글라이드 같은 느낌의 기체라서 그런지 아소보가 이렇게 고도를 잘 안 줘요. 굉장히 낮게 줍니다. 동홀 서짝이니까 13,000피트 13,000피트 정도 주겠습니다. 14,0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얘가 또 여합 캐빈이 없어서 이제 승객들이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최대 14,000까지만 올라가는 걸로. 장시간 순항도 좀 하기 힘들죠. 높은 고도에서는. 얘는 20, 22. 자, 플라이. 아소보 디폴트 기체에 워킹 타이틀 에비오닉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모드가 하나 깔린 형태라서 뭐 간단한 기체예요. 생각보다. 7,000피트까지 일단 올라가라고 하네요. 헤딩이 여기 있으니까 일로 돌려줘야죠. 이 정도 돌려주고, 7,000피트. 한 번 더 올라가라고 하겠죠. VS 800만 줍니다. VS를. 이제 미국 기체들은 대부분 10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유럽 기체들은 이게 좀 VS가 약간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다음 피토 히터 켜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록을 봐야죠. 22번이었습니다. 우리 LPV에 이쪽 아이오브로 들어갈 겁니다. 엔터. 미니멈은 바로미터로, 라디오 알티미터는 없어요. 그 장비가 없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미니멈이 1337이니까 1340.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1340까지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엔터. 고도값이 이제 뜨면 V나브를 사용할 수 있죠. 이제 가끔 이제 에어웨이가 이제 끼어들면 웬만하면 이제 되는데, 가끔은 에어웨이 형태로 항로가 입력될 경우에 그게 이제 고도값이 안 뜨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주의를 하시고. 자, 이제 출발 준비가 됐고요. 액션 스타트 플라이트 눌러놓고 6명이 탔네요. 파킹 브레이크 풀고 스로틀 풀 스로틀, 그 다음에 토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토가 버튼이 작동을 해요. 흥미롭게도. 피스톤 엔진 기체인데, 자, 로테이트 됐죠. FD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FD가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오토파일럿을 키셔야 돼요. 그 전에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바퀴 올리고 요 댐퍼 키고. 요 기차가 특이하게 요 댐퍼만 단독으로 안 켜집니다.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오토파일럿까지 같이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죠.
10도 피치로 이 상태에서 속도가 이제 더 증가하지 않는다 싶으면 플랩업 됐죠. 그 다음에 400피트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헤딩, 나부, 그 다음에 FLC 눌러주고 나서 스로틀을 약간 낮춰줘야 됩니다. 이제 피스톤 엔진 기체에다가 순행식 엔진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열에 강하긴 합니다. 열에 좀 강한 엔진이긴 한데 그래도 100%로 계속 올라가는 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약간 떨궈줍니다. 올라가고 있죠. 세퍼레이터는 없어요. 피스톤 엔진이라서. 그리고 펌프를 퓨어 펌프를 이렇게 꺼줍니다. Kansas City Center Diamond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4 is passing 3,300 feet, climbing 7,000 feet. Diamond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4 Kansas City Center altimeter 29er.69er radar contact. Continue to weasel. 자, 올라가고 있죠. 바람 방향이 뒷바람이에요. 엄청 도움을 받고 있을 것 같네요. 자, 13,000까지 올라갑니다. 순환고도까지 올라가는 거네요. VY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뭐 정상이에요. 이 정도면 약간 높게 이제 원래 가져갑니다. 그렇게 복잡한 기체는 아니죠. 퓨어가 41% 있네요. 출발이 40%였는데 이게 약간 오차가 있는 거는 억실러리 탱크, 그러니까 예비 연료 탱크가 요 뒷부분, 요 엔진 파츠의 요 뒷부분이 예비 연료 탱크예요. 메인 연료 탱크는 이 날개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거 말고 요 부분이 예비 연료 탱크입니다. 잘 보시면 승객이 뒷자리에도 타 있는 경우에는 뒤가 좀 무겁잖아요. 그럴 때는 예비 연료 탱크를 비워둡니다. 그러면 날개 중심이 무게 중심이거든요. 그 뒤에 예비 연료 탱크가 있으니까 승객이 있을 때는 예비 연료 탱크를 비우고 승객이 없을 때는 뒤가 가벼우니까 대신에 예비 연료 탱크를 채우는 거죠. 이게 약간 신기한 메커니즘이죠. 자, 1만 피트 넘었으니까 랜딩 라이트 꺼주고 산소를 켜줍니다. 영압 캐빈이 없기 때문에 산소에 좀 민감한 편이죠. 자, 출력을 좀 줄여주고요. GS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뭐 코디악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다이아몬드 DA62 같은 경우가 상승할 때에 비해서 순항할 때 속도가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V나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3100이죠. 팔로브 인터미디어 픽스 에서 3100. 자, V나브 눌러주고 타겟고도 3100. 보시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루그부와 탑 사이에 루그부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토드가 있네요. 이만큼 가야지 되니까 한참 남았죠.
실내 입달. 실내 입사. 네, 간단한 기체라서 그 제가 뭐 더 설명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얘가 이제 기본 기체다 보니까 그 착륙할 때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좀 부드럽게 착륙이 안 되고 막 약간 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착륙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승객석입니다. 뭐 부조종사를 반드시 그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아요. 기차가 작다 보니까 조종사 한 명만으로도 운항이 되는 비행기인데 어쨌든 이런 이제 스틱은 달려 있네요. 하여튼 여기가 승객석이긴 한데 여기 이제 모드에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승객이 들어오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유럽에는 이제 법이 있어가지고 일정 이상의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이제 기체를 이제 시트 구성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벌금이 좀 세게 나온다고, 세금이 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 운항할 때는 하나, 둘, 셋, 여기 앞에 넷, 그다음에 뒤에 두 자리, 다섯, 여섯에서 6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데, 유럽에서 운항을 할 때는 이 뒤에 두 자리는 승객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명만 태울 수 있는, 유럽에서 운항을 할 때는 그런 또 차이가 있고요. 자, 직선 구간 실내 입달. 8배속, GS가 200을 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이 넘으면 이제 FS 이코노미에서는 조금 이제 페널티가 있습니다. 뒷바람을 받아서 너무 빨리 달릴 경우는 약간 그 해킹이나 치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FS 이코노미, 제가 승객을 수송하는 입장에서 이제 스로틀을 좀 낮추는 게 나아요. 차라리 좀 약간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 배속을 8배속으로 올리면 되죠. 실내 입사. 실내 입달. 127.35 Diamond Echo 04. Goodbye. Kansas City Center Diamond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4 13,000. 글라이드 느낌이기 때문에 좀 낮은 고도에서 경치 구경하면서 아주 지면에 바짝 붙어서 비행을 하라, 뭐 그런 의미로 디폴트 고도 값이 굉장히 낮게 잡히는 기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55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예비 연료통에 88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 33%면 뭐 많이 남았네 싶긴 한데, 이 예비 연료통 쪽에 88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메인 연료통에는 기름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펌프를 켜서 이 옥실러리 퓨어 탱크에 있는 거를 메인 탱크로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펌프의 용량이 작아서 좀 천천히 옮겨져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켜놔야 됩니다. 지금 8배속 상태라서 시간 배속이, 그래서 좀 빠르게 보이긴 하는데, Kansas City Center Diamond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4 13,000 feet. 우리가 승객을 6명 풀로 채워서 싣고 있기 때문에 옥실러리 퓨어 탱크는 좀 비우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0이 되면 여기에 뭐가 이제 뜨죠.
펌프가 켜져 있다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꺼주면 됩니다. 내려가라고 하죠. 예, 토드가 아직 여기 있는데 네, 벌써 내려가라고 해요. 이럴 때 이제 VS로 바꿔놓고 스로틀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0 최소값이 마이너스 800입니다. 안 그러면 얘가 빨리 내려가라고 자꾸 재촉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0으로 해놨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펌프를 다시 키세요. 그리고 1만 비트 아이고 예, 1만 1000에서 11,000에서 9,000 비트 사이에 또 랜딩 라이트를 다시 켜줘야죠. 며칠째 계속 구름이 딱 요 고도에 걸려 있네요. 자, 랜딩 라이트 다시 켜주고 산소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산소 꺼주고요. 토드가 계속 도망가고 있죠. 제가 800을 이미 주워놓은 상태라. Going to 120.905 Diamond Echo 04. Approach Diamond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4 is passing 8,600 feet, descending 7,000 feet. 좀 이게 기둥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요. 약간 뒤로 물러앉으면 괜찮은 편입니다. Descend and maintain 3,100 feet. Expect 요거 이제 runway TKS 22 시스템이죠. approach 액체를 잘 transition. 얼지 않는 Clear to 액체를 AYOB 뿌려가지고 Diamond Echo 04. 얼음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거는 이제 윈드실드 앞에 앞유리창 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마치 노말에 있는 것처럼 그래픽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노말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픽하고 매칭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나 올리면 신호등이 하나 들어오고 이제 하이로 올리면 두 개 들어오고 노말이 하나 하이가 둘. 그다음에 그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이 맥스를 눌러주면 Vertical track. 세 번째 신호등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는 요거를 사용한다 그래요. 가끔 이게 고장 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비용 스위치가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실내이기 자,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에 들어왔죠. 그러면 GP를 장전을 할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차트가 아이오브부터 그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비행하고 있으니까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운 기체입니다. 대체적으로 다이아몬드 기체들이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이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요게 이제 착륙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착륙할 때 약간 뭐 내팽겨치듯이 마치 깡통을 아스팔트 위에 내팽겨치듯이 이렇게 터치다운이 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DA 42 기종을 이제 유료 기체죠. 그걸 이제 다시 샀는데 자, 8마일 4마일 지점이 기준입니다. 8마일 지점에서 약간 높아도 돼요. 이 흰색 구간보다 약간 높아도 됩니다. 지금 속도가 좀 많이 작은 편이죠. 스로틀을 너무 일찍 낮춰버리는 바람에 속도가 좀 떨어졌는데 아직 11마일 남았죠.
8마일 남을 때까지는 한 130 정도 달려도 됩니다. 8마일에서 이제 첫 번째 플랫 피고 바퀴 내리고 그 다음에 스로틀 조금 더 낮춰서 그 다음에 이제 흰색 구간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자, 이제 적절한 속도가 됐죠. 고수님들은 뭐 이 상황에서도 여기 노란색 보이죠? 이 노란색 구역까지 뭐 속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노란색 구역은 요 이제 녹색 구역, 터뷸런스라고 하는 공기가 불안정한 지대입니다. 이 컨벡티브도 좀 공기가 불안정하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이 노란색 구역의 속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내려오고 있죠. 한 8마일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첫 번째 플랫 피고 바퀴 내려주고, 그 다음에 스로틀을 살짝 줄이던가 해가지고 흰색 구간 아래쪽으로 떨굽니다. 속도를. 지금 뭐 스로틀 더 안 내려도 저절로 속도가 떨어졌네요. 캡처가 되면 지금부터가 요 캡처된 순간부터가 파이널이에요. 5마일부터가 파이널이 아니고 캡처됐을 때부터가 파이널입니다. 그럼 이제 풀 플랫. 여기 이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파이널이 아니고 캡처된 요 지점부터가 파이널입니다. 쭉 오다가 캡처된 부분 여기서부터가 파이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요 선을 따라 이렇게 하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평으로 쭉 오다가 캡처가 되면 그때부터 내려갑니다. 속도를 이제 그 89에서 84 사이에 맞춰야 돼요. 어프로치 스피드가 그렇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96.6에다 맞추라고 지금 뜨고 있는데 너무 빠르죠, 그거는. 제가 지금 83이니까 뭐 89에서 84 사이에 맞추는 거에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스로틀을 이제 조절을 해서 쭉 내려가면 됩니다. 이 팁 뜨는 게 뭐 약간 좀 중구난방이에요. 맞는 정보도 있고 맞지 않는 정보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89, 90. 실내입사. 실내입. 실내일. 시간 배속을 다 꺼줬습니다. 랜딩 라이트가 켜져 있네요. 켜져 있고 산소는 꺼져 있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네요. 바퀴도 내려가 있고 좀 뒤로 물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시야가. 요 기체는 그 좌석을 앞뒤로 움직이진 못하고 대신에 요 그 페달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위치 조정을 할 때. 그래서 원래가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가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 앉아가지고 여기가 목받침이니까 얼굴이 여기쯤 있는 거죠. 여기가 두껍잖아요. 이 부분이 그 승객 보호용 보호용 울타리 같은 거죠. 이제 추락했을 때. 그런 이제 구조적인 특징도 약간 있습니다. 86.
여기서 이제 착륙 터치다운이 좀 이상하게 될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자, 오토파일럿 끄는데 요 댐퍼가 같이 꺼지죠.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 쉽게 만들려면 뭐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죠. 자, 속도를 살짝 줄이고요. 스로틀을 적절한 약간의 음압, 양압이 아니고 음압을 살짝 느끼면서 스틱을 아주 미세하게 당기면서 들어가서, 여기서 원래 스로틀 아이들 하면서 터치다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확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그냥 그대로 터치다운 합니다. 그대로. 엄청 잘 됐네요 이번에. 그래도 33 fpm으로. 역추진은 없어요. 피스톤 엔진 기체라서 역추진이 없습니다. 자, 파킹 브레이크 도착했고요. 리플래시를 해보면 24%가 남았네요. 자, 여기까지. 이 모드 설치하는 게 조금 약간 힘들긴 해요. 그 모드 에디팅도 약간 해야 되고, 텍스트 문서를. 그런데 하여튼 뭐 설치하고 나면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진 않고 꽤 괜찮은 기체가 됩니다. 모드 설치를 꼭 하세요. 모드.